우리 동영상 촬영을 그 관사님께서 지금 기둥 뒤에 숨으셔가지고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죠? 지난 그 작년 교의회 때인 것 같습니다. 교당 여러 가지 그 교화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 법회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나왔더라도 한 번 더 그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회 설교 시간에 좀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반기 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걸 논의가 되어서 그러자라고 하는데 교회국가에서 관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셔가지고 자비로 지금 장비를 다 구입하시고 본인이 그런 쪽에 그 전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뭔 장비를 하나 구하려면 그쪽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 장비들의 기능들이 어떤 건지 우리 교당에 맞는 그 적정선의 그 장비는 어떤 건지 해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직접 원음 방송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 찾아가서 그 전화도 그 담당하신 분에게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2번이나 찾아가시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비를 또 이렇게 이제 마련해서 오늘 지금 첫 시험 테스트 박수를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그 본이가 잘 살아나서 법회 못 오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가 되고 또 놓친 사람도 다시 한번 그 복습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장비 사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저한테 이제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튼 그 부담스러우실 텐데 촬영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게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담스럽고 안 스럽고를 떠나서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쨌든 교화를 잘 하자는 거고 교도님들께 말씀을 잘 전달하자는 것이니까 제 스스로 뭐 부담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그동안은 뭐 한 번 하고 사실 지나가 버리면 좀 잘못해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사람 기억이라는 거는 참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이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그 마음 잊어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녹화를 해놓으면 계속 예,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그게 부담을 떠나서 또 내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이미지 관리나 그걸 떠나서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 교육자로서 임해야 된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관사님 가시고 나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죠. 좀 더 열심히 이걸 계기로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내 행동은 어쩝니까?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의 카메라 속에 계속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남이 보는 데서 남이 알아주니까 남이 아는 행동이니까 하는 거고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행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이미 진리의 카메라 속에는 다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겠죠. 저장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내 모든 행동이 진리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고 이미 다 녹화되고 있는데 카메라 하나 뭐 놓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부담 가질 것도 없고 또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남이 본다든지 또는 카메라가 나를 잡고 있다고 해서 더 뭐 조심해야 할 일이고 더 정성을 들여야 해요.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사실은 그런 그 진리의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상시와 같이 늘
이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아무튼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법회 때 그 사정진 운동 중에서 먼저 유문연 정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조금 그 음향이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참 그렇대요. 가끔 한 번씩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떤 상황일까, 이게 음향 기사를 부르려고 해도 늘 그렇지 않은 것이라서 어떻게 부를 수도 없고, 저는 이 난방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 온도 차이나 습기 차이나 그런 데서 어떤 정전기 같은 게 발생했다가 이 정전기가 합선되면서 뭐 그런 소리가 나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무선을 통해서 어떤 뭐 저게 되나 무슨 마이크를 꺼도 그렇고, 그 다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계속 지난주 법회가 끝나고 어떤 소리가 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오성우님이 다른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어간다 이게. 근데 무슨 마이크를 다 껐거든요 사실은. 꺼도 그 소리가 계속 나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어갈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우리 오성우님 가만히 들어보고 이거는 분명히 사람의 소리다.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고 유의미한 무슨 분명히 예를 들어 엄마라고 부른다든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소리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딱 들으니까 문득 우리가 무슨 마이크를 쓰면 저쪽 앰프에 그 무슨 마이크에서 나오는 전파를 받아서 앰프로 넣는 수신기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수신기에 다른 전파가 감지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주파수를 쓰는 어떤 마이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전파 어떤 뭐 행위가 이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그래서 그 무슨 마이크 수신기 전원, 그 수신기만 마이크 전원을 끄는, 물론 마이크도 전원을 꺼야 되지만 그 수신기 전원을 한번 꺼봤습니다. 근데 무슨 수신기 전원을 껐더니 그 소리가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아마 그 수신기의 그 주파수가 아마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어떤 기기가 이 주변에 간혹 작동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소리가 나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으시고, 법회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사회자께서 그 우리 앰프 들어있는 그 렉, 이 사각 박스 위에 그 무슨 마이크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전원만, 수신기 전원만 끄면 이 유선으로 쓰는 마이크는 이상 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로 조금 그 뒷부분에 말씀드린 내용이 제대로 마이크 없이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문염 정진은 우리 수행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내용이어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조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그 유문염 정진 그 사례 발표된 내용을 지난주에 하나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렸는데, 하나 더 오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유문염 정진 외에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사례를 들어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이렇게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법회 끝나고는 단장 중앙 훈련이 있어서 단장 중앙님들 한 10여 분이 지금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 그 최정현 교무님께서 소개해 준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해 교당에 있는 그 김학영 교도라고 하는 분, 그분이 직접 그 최정현 교무님께서 이름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남편 마중하기와 안아주기. 그러니까 이분의 유문염 조목은, 우선 유문염 조목을 먼저 정해라고 그랬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이분은 남편 마중하기와 안아주기, 첫 번째가. 그러니까 퇴근하고 들어올 때겠죠. 두 번째, 경계 맞추기 게임, 그리고 분별성, 주착심 맞추기 게임. 그러니까 딸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경계였는가. 우리가 마음이 요란해질 때 경계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경계를 만났을 때 뭔가 마음이 요란해졌는데 내 속에 어떤 분별 주착심이 있어서 그 마음이 요란해졌는가. 그것을 서로 따라하고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는. 세 번째, 그때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 그러니까
왜 그랬어가 아니고 그때 마음이 어땠어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실천 방법 및 목표는 원기 98년 9월 예비단장 훈련 때 거창교당 사례를 들으며 남편 마중하기를 하였고 안아주기를 추가하여 지금까지도 실천해 옴. 두 번째, 원기 99년 매일 딸과 그날 일을 이야기하며 경계 맞추기, 화나고 짜증날 때 분별성, 주착심 맞추기를 하면서 생활 속에서 경계, 분별성, 주착심 개념이 명확해질 때까지 3개월 동안 실천. 세 번째, 원기 99년 11월부터 제2회 속 깊은 마음 공부 실천 사례 책을 보고 그때 마음이 어땠어 물어보기를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그때 마음이 어땠어라고 하는 그 조목으로 공부한 사례를 이 사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낸 거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정기일기,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감상 그리고 상시일기로 기재하여 체크하는 그런 방법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보면 남편이 삐삐삐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가 다녀오셨습니까 하며 90도로 인사했다. 안아주기도 추가하여 상대방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6초라는 소리를 듣고 안고 나서 따뜻함을 느껴 전달되는 시간이 6초랍니다. 6초라는 아니 본인이 어디서 그 이야기 들은 모양이에요. 6초라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안고 마음속으로 1, 2, 3, 4, 5, 6 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면 딸은 자동으로 따라하고 딸은 뽀뽀까지 추가했습니다. 퇴근 후 딸과 함께 내가 회사 이야기하면 딸이 경계 맞추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있던 이야기를 쭉 해보면 딸이 엄마 그게 경계였어 이렇게 맞추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또 딸이 학교 이야기하면 내가 경계를 맞추고 딸이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하면 그게 경계였다라고 엄마가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화나고 짜증날 때 분별성, 주착심 맞추기 하면서 서로 감정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상대에게 왜 그랬어 대신 우리가 뭐 좀 잘못하는 행동을 보면 꼭 그 이유를 알기보다는 왜 그랬느냐 남을 책망하기 위한 표현으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그 대신 그때 마음이 어땠어? 어떤 마음이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 내용을 지도인에게 문답 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기니까 생략하게 하고 실천 후 감상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기 98년 마지막 예비단장 훈련 때 늦게까지 딸과 훈련을 했다는 걸 안 남편이 화를 냈고 아마 남편 몰래 그렇게 딸과 함께 그 단장 훈련에 참가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예비단장 훈련 해가지고 우리 교당에도 들어 했었나요? 전국 교당에서 단장 2만 단장 배출을 한다고 해서 그 지금 현재 단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단장 될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계속 시켰었거든요. 그때 이제 딸하고 같이 이제 그게 참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집에 가면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에게 마중하기를 하니 됐다며 뿌리쳤고 남편이 거부할수록 더 꼭 안았더니 남편의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먼저 나와 딸에게 안아주기를 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마중하고 안아주니 위로받고 사랑받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예전 남편은 서재, 딸은 딸방, 나는 거실에서 각자 놀았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놀며 가족의 정을 쌓고 있습니다. 원기 99년 딸과 서로 학교, 직장에서 이야기를 하며 경계 맞추기를 하고 화나고 짜증날 때 분별성, 주착심 맞추기를 하다 보니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의 경계, 분별성, 주착심의 개념이 명확해지면서 있었던 사실과 나의 분별성, 주착심을 더욱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있었던 사실하고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얼굴 표정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나의 분별 주착심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나는 저 사람 얼굴을 보고 나를 싫어하구나라고 생각한 그것은 내 마음속에 분별 얼굴을 좀 경직돼 얼굴이 굳어 있으면 상대를 싫어하는 표현이다라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그러나 그건 사실과 내 분별성 주착심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엇이었고 거기에 있는 내 분별 주착심은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2회 속 깊은 마음 공부 실천사례 응모의 책을 받았는데 밀양교당 박혜원 원무의 그때 마음이 어때서 사례를 보고 이거다 싶어 바로 써먹기로 했습니다. 딸이 경계를 대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 하고 물어보고 버럭버럭하는 남편에게도 그때 마음이 어땠어 하고 물으니 답답했어랍니다. 아주버님도 버럭버럭하여 조카들이 힘들어하는데 명절에 튀김하다 옆에 와서 튀김을 먹는 아주버님을 보며 버럭버럭할 때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니 아주버님도 답답했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버럭버럭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떠냐 어떤 마음이길래 그러냐 심정을 이해해 주는 거죠. 형님한테 이제 그 형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버님 그러는 모습을 아주버님이 버럭버럭할 때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니까 형님은 말하기도 싫어 입 다문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형님은 그 아주버님은 좀 버럭버럭하는 성격이고 그 아주버님은 이제 동서가 손이 동서가 되겠죠. 그 형님은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제 말도 이제 이렇게 입을 다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많이 아팠구나.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나도 모르게 그때 마음이 어때 하고 나와서 황당해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마음으로 만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닷없이 그 마음이 어떤 데라고 물으면 좀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어난 감정만 그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서로 의논하는 이제 그런 상대가 되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마음이 어땠어라는 질문으로 딸과 육탄전을 하여도 금방 풀어지고 마음으로 만나지는 것을 느낍니다. 버럭버럭하는 남편이 답답해서 그렇다는 걸 아니 웃음이 나고 장난으로 받아치거나 또 남편 말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럭버럭한다라는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면 우선 거부감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해질 텐데 저 사람 참 지금 마음이 답답하구나 답답해서 저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되더라. 예전에 버럭버럭하는 남편을 보며 나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 화를 내었을 때 남편은 나에게 되갚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 와서 쉬지 못하고 나에게 복수하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집에 오면 편안하다고 합니다. 원기 100년 7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모교 중학교 도서관에 연말점 기부하기로 마음을 정하셨는데 갑자기 49제 마치자마자 기부를 하시고 혼자서 엄마 신발을 정리하셨다는 말을 들은 경계로 나는 몹시 요란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따라가기 위해 일신을 정리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기부하셨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니 기쁘고 즐거웠다고 하십니다. 이 질문으로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마음, 분별성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다름을 인지하며 나의 분별하던 시간이 점점 짧아져 에너지가 절약되고 매일마다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 일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유품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아버지가 도서관에 기부해버리고 어머니 유품을 싹 정리해버리니까 자식된 생각에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마음이 허해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지 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있었으면 마음이 계속 무거웠을 텐데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기부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땠습니까? 참 기쁘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아지겠죠. 어떤 그런 감정이 계속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유문영 일기기재 문답감정으로 내 마음병, 분별성, 주착심 그런 내 마음병을 발견하고 치유하다 보니 재생의세가 이해되어지고 처음 신고를 대한민국이 원만하고 김해교당이 원만하고
남편 직장이 원만하고 내 직장이 원만하고 딸 학교가 원만하고 우리 가정이 원만하기를 빌었는데 지금은 나를 치유하고 가족을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생의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로 변하였습니다. 앞서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이 원만하고 직장이 원만하고 우리 집이 원만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추상적이고 내가 뭔가 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거기는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칠있게 그냥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내 직장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우리 국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 이제 그렇게 기도가 받겠다. 그런 내용들이 실천의 감성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내용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유문형 공부를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사정진 중에서 유문형 정진은 그 중에 하나 1, 2, 3, 4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선정진, 기도정진, 의두정진 이 세 가지 정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유문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 원불교 수행 체계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원상 소문에 보면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우리가 늘 그렇게 독경하죠. 일원상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원상에 나아가기 위한 두 문이 있습니다. 뭐죠? 신앙문과 수행문. 신앙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예, 사언사요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다라고 우리 교리대에 표현을 해주시고 그 내용은 사언사요.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인생의 요도라고 표현해 주셨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야 할 중요한 길. 또 우리 수행문은 그 내용으로는 사막팔조로 되어 있고 그것은 공부의 요도라고 하죠. 공부해 나가는 중요한 네 가지 길입니다. 세 가지 길입니다. 사막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8가지 종목. 근데 이러한 그 인생의 요도, 사언사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를 실제로 훈련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 나가죠? 훈련해 나가는 방법으로 훈련법, 예, 정규훈련과 상시훈련. 그러니까 정규훈련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이 3학을 이제 3대력을 얻자는 건데 정신수양 훈련 과목으로 연불과 좌선이 있고 사리연구 훈련 과목으로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승리, 정길 이렇게. 그 다음에 작업치사 훈련 과목으로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렇게 총 12, 11, 11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정기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전문적으로 그 과목들을 훈련하는 게 정기훈련이죠. 우리가 훈련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정기 훈련을 연습시키는 것,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시해 주셨죠? 예, 그게 이제 상시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상시응용주의사항, 교당내왕시주의사항,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6개, 교당내왕시주의사항으로 6개. 이렇게 각각 6조목씩 12조목을 밝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 훈련시키는 이 12조목이 다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는 상시훈련,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주의라는 게 뭡니까? 주의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그 주자는 물댈 주자예요. 삼수의 주인 주자 써서 물을 댄다는 거예요. 의는 뜻, 의자,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물을 댄다는 것은 뭐죠? 계속 물을 주입시켜야 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을 한번 그냥 부어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계속 주입시켜줘. 계속 물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무념 조항을 정해놓고 또는 이 상시응용주의상 1조 온전한 신곡으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속 뜻을 거기에 물을 대듯이 계속 마음을 대줘야 돼. 거기다 주의를 해, 유념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상 모든 주의 과목들, 교당 내왕시 주의상 주의 과목,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기훈련 11과목을 실제 생활 속에서 훈련시키는 건데, 그 내용들이 결국은 계속 그렇게 챙기는 것으로서 마음을 실행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챙기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 줄 때 이게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계속 챙기는 공부가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유문형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문형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면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상사님께서는 본문에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정말 인생의 보배가 이 전서 속에, 우리 교전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캐다가 활용을 하면 무궁무진한 그런 그 보물을 얻을 텐데, 그걸 캐내는 방법은 뭐다? 그게 유문형 공부다. 이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물을 내가 캐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바로 유문형 공부다. 이 경산종 부사님께서는 유문형 대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수도인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열애도 유문형 대조 공부를 한다. 놓치지 않는다. 늘 생활 속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가 열애예요. 그렇다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문형 대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수도인이 아니다라는 마음까지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오늘 그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다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은 단도 있나요? 예, 제가 뒤에 그 단장님들 각 단별로 드렸는데, 아직 못 받은 단은 단장님이 안 오셨거나 중앙님이 안 오셨으면 혹시 단원들 중에라도 뒤에 이렇게 챙겨셔서 오늘 이제 3월분 마음공부입니다. 오늘 챙겨가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은 그대로 계속 해 나가시고, 그동안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못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3월부터라도 지금 다시 오늘 가셔서 마음 공부, 우선 유문형 공부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정해서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문형 공부는 대체로 첫 단계, 초기 단계에는 습관 떼기를 많이 그 유문형 조항으로 이것을 꼭 하자라든지 하지 말자든지, 내가 잘 안 되는 습관을,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어쨌든 습관 떼기에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유문형 조항을 정해서 하면 실제적인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공부거리가 항상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 1월달 마음 공부 책자 내주신 분들의 그 유문형 표준을 정하신 거 보니까, 어떤 분은 급할 때, 화날 때 목소리 톤 조절하기, 경계시 본성 찾기, 경계가 다 왔을 때 얼른 본성을 찾자,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아마 자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잔소리하지 않기, 또는 뭐 정전봉도, 또 의두연마, 그런 내용들을 해주신 분 계시고, 감사생활 3번 이상, 또 어떤 경우에든지 누구든지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하기, 또 염불 좌선 조석 심고하기, 이렇게 정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유문형 실천 사례에 소개된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상대의 마음, 부드러운 말과 존댓말 쓰기, 또는 상대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또 매일 영주 10독 이론상 소문 10독하기. 이것은 단에서 공동유문형으로 전 단원이 매일같이 영주 10독 이론상 소문 3독하기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다 안 했다를 밴드에 각자가 그날 이렇게 보고라고 해야 될까요? 해서 단원들이 공유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해가는 그런 단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소식, 그러니까 잡곡과 현미 먹으면서 운동하기, 그렇게 정한 분도 계시고, 법회 출석 또는 기도 중 입정 제대로 하기, 이렇게 유문형을 잡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
그 다음에 법문사경 결석하지 않기. 매일같이 법문사경하기. 매일 새벽기도와 108배하기. 이것을 유문용으로 해서 사례발표해놓은 분도 계시고요. 남편을 부처님으로 모시자. 이 내용을 유문용 표준으로 해서 사례발표하신 분도 계시고,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올리기.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나는 어떤 유문용 표준을 정할까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금주하기. 이것을, 근데 이분은 아무튼 그 실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아졌다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시작할 때 이런 적어서 했더라고요. 금주 선언문. 금주 선언문을 써가지고 자기 방에 붙여놓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불초, 자기 이름 써서 불초 아무는 생후 52년 9개월을 열흘쯤 앞두고 대학생이 되어 사회적으로 술을 마신 지,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마신 지 만 32년 만에 비로소 마음속 깊이 단주를 다짐하고 법신불 상언전에 고합니다. 나의 단주 선언에 하늘이 웃고 땅이 웃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또한 웃을 것을 알고, 내게 가장 가깝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내 아내와 두 딸조차 큰 기대를 하지 않던 것을 오히려 내 의지를 북돋우는 땔감 삼아 단주를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의 영혼, 나 자신의 영혼만이 지금 이 자리를 웃지 않고 아마도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아주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사는 동안 혹 장애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이 단주의 지향성을 잊지 않고, 어쩌다가 그 단주를 못하고 한잔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단주를 결심했던 그 지향하는 목적지, 지향성을 잊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25일 00:18분 막 자정 지나서 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네요. 그렇게 하면서 회식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우리 일부러 늦게 가. 처음부터 자리에 어울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버리니까. 그러면서 술을 참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사례에 보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문용 표준을 잡을 때 막연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표준을 구체적으로 그 어떤 분이 요즘 그 습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요.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습관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가 하나 생겼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40% 이상 모든 행동들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침에 양치할 때 왼쪽부터 닦을까 오른쪽부터 닦을까 치약을 얼마 정도 해야 될까, 처음 하는 사람은 좀 그런 신경을 쓰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치약 양치한다고 해서 뭐 신경 쓰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아주 습관적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행동을 가만히 뜯어보면 하루의 움직임이 40% 이상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진행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그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한 이제 그 과제를 주는데 이 과제가 뭐냐면 일기 쓰기, 운동하기, 은행 계좌 만들기, 이렇게 한 몇 개, 일상생활 하는 그 10가지 그 이제 뭐랄까요, 과제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좌 그 보고서를 한번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팀에게는 은행 계좌 만들기 하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절차, 은행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하고, 한 팀에게는 이 계좌 개설을 위해서 그 은행 계좌를 만든 사람의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그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또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은행 계좌를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라, 이렇게 이제 두 팀을 나눠서 보고서를 쓰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 팀에게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은행 계좌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성격일까? 그러니까 보고서를 대충 어떻게 뭐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도대체 그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을 못 잡는. 그러니까 그 과제를 내준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이제 보니까 매번 이제 과제 쓴다고 컴퓨터 열어가지고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또 못하고 듣고. 그런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보고서를 쓰라고 한 학생은 컴퓨터 열어서 바로 은행 계좌 여는 그 안내 문단이 다 이제 은행에 보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그 보고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과제물을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심리적 거리감. 예를 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좋은 인연 되기, 그냥 유부년 조목을 감사생활하기,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인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감사생활하기라고 추상화시켜 놓으면 감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좀 막연해.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무 그리움 없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목표를 유무념 조항을 그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 앞서 남편 마중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퇴근할 때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6초 동안 안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남편님을 예를 들어 아까 어떤 경우는 이제 남편을 부처님으로 모시기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분도 남편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뭘 하겠다 이런 내용 세부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남편을 부처님으로 모시기라고만 해놓으면 좀 막연하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기처럼 유무념 조항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언제 할까 그게 혼란스럽지 않고 딱 상황이 왔을 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내용으로 유무념 조항을 정해라. 해서 챙겼으면 유념, 못 챙기고 넘어갔으면 무념. 나중에는 잘 되었으면 유념, 못 되었으면 무념.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올해는 주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연말쯤에는 우리 교당 자체적으로도 한번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총부에서 사례 공모를 하게 되면 한번 우리 교당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그 가을쯤에 그 총부에서 사례 모집을 하는데 4월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한번 좋은 공부 실천 사례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그 힘은 참 무서운 가족에게도 변화되고 한 사람 그 변화하는 사람이 이 속에 있으면 우리 교당 그 기운이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내 하나 뭐 꽃핀다고 삼천이 꽃피랴 뭐 그런 비슷한 시도 있죠. 예. 그러나 내가 꽃피고 네가 꽃피고 우리가 꽃피면 이 삼천을 꽃으로 꽃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오늘 기회에서 다시 한번 공부심을 챙겨서 다 함께 이 유무념 정진의 정성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